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3일 방송이고요. 오늘 우리 코스피는 0.80% 상승 마감, 코스닥은 1.30%로 좋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미국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제가 수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 증시가 중요한 지지점을 지지를 해놓고 돌아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오케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 듯해 보인다 라고 봤고요. 나스닥도 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깼으면 나가리인데 깨지 않고 다시 지지받고 10,000포인트를 완전히 안착해가는 과정 안에 있잖아요. 전고점도 확실히 넘겨놨고, 그래서 추세는 상방이 맞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증시가 커플링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약한 모습으로 질질 흘러내렸죠.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다가 제가 방송에서 미국 시장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이요. 근데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 증시는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폭락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응 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나 우리가 그래도 대응 라인은 잡아놔야 되겠죠. 이날까지는 솔직히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깬다면 1차적인 대응 라인은 요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깨는 게 이제 2차적인 대응 라인으로 보고, 대신에 요 가격대를 깨지 않는 이상 715포인트 정도 됐죠. 코스닥으로 보면요. 좀 열어두고 상방으로 열어두고 차분히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주 다행히 어제 이 돌려 세우는 양봉이 정말 좀 중요했습니다. 하락하던 흐름에서 일단 하나 돌려 세워놨지만 요렇게 좀 저항대가 막혀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도 종가까지 끝까지 잘 고가로 마감하는 형태였고요. 미장이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도 상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 한번 향해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여기서 또 한번 맞고 떨어지는지 이 저항대에서는 이번에는 한번 뚫어내는지에 대한 흐름 체크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넓게 봐도 요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매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한 번에 이렇게 뚫기는 좀 힘들 거고, 여기서 쌍봉 뭐 쓰리봉까지 맞아가면서 이렇게 채워가다가 끝내는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그림이 그려졌으면 아주 좋겠네요. 일단 우리는 뭐 단기 수익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중기적인 추세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일단은 여기서 방향을 돌려 세운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고, 700 이제 70포인트 구간에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리딩방 매매 복귀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시장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리딩반이 오늘 이제 익절했던 종목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였던 이제 시젠이었죠. 시젠은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드렸고, 요 행보 기간 동안에도 사실 시장의 이슈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간간히 멘트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저희 리딩방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끌고 가면서 매매도 했었고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 좀 분할로 매수가 한 3번 정도 나눠서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고, 사실 갈 거라는 확신이 상당히 높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냥 끝까지 기다렸고, 시즌이라는 종목의 특성 자체가 원래 상당히 지치게 한 다음에 올려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가기보다는 상당히 좀 기간 행보를 많이 거친 다음에 한 방에 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유하는 기간이 거의 한 몇 거래일 정도, 한 12거래일인가 13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었죠. 일단 저희가 뭐 요 구간 안에서도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접근이 들어갔던 게 요날 좀 재접근이 들어갔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은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이 종목이 단순히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주였다면 이 대시세를 내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매매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렇게만 보면은 이건 뭐 거의 테마 대장주의 어떤 쌍봉 맞고 대시세가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테마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의 아주 고가권에서 바닥 대비 350%가 오른 자리입니다. 파동도 나올 만큼 다 나왔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던 이유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저는 출발은 테마주였지만 이제는 실적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할 때만 해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2500% 정도로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뉴스가 나왔더라? 아무튼 요 정도쯤에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시즌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3500이었나? 아무튼 3000% 중반대로 대폭 좀 상향해서 보는 이제 시장의 어떤 뷰가 있었고, 근데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얘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뭐 한 쌍바닥 쓰리바닥 정도는 만들어야 그 다음에 가는 애라서, 저도 뭐 요때도 좀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은 좀 초도 물량이 진입이 들어가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조금 이제 위험했던 손절이 많이 나갈 수도 있었던 자리가 아마 요때 종가 부근에서 확 밀면서, 아마 제 기억에 이때 좀 통정거래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가격대를 위태위태하게 뺐지만 다시 말아주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고, 이때는 사실 거의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을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평단가는 11만 6천원, 6천원 부근 정도. 이게 색깔이 좀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바꿨고요. 저희 평단가를 중요한 가격대였고요. 요거를 탁 뚫어내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얘가 일단은 요 가격대 전 고점이죠. 13만원에서 14만원 구간까지 슈팅이 나올 거라는 데는 어느 정도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 다만 얘가 뭐 이제 장 중에는 요렇게 이제 12만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양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얘가 12만원을 뚫어 놓고 다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요렇게 이 상태였다고 쳤을 때 중요한 저항대가 요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저항대 구간을 나눠보고, 얘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사실 저는 요런 식으로 채워간 다음에 12만원 종가에 딱 올려놓고 슈팅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가기는 갈 건데,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뽑아줄 건지, 아니면 12만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안착하는 과정이 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 또 깼다가 이런 식으로 지치게 하는 흐름이 나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익절을 한번 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12만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를 한 번에 좀 시원하게 잘 뚫어졌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3분의 1씩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또 안착하는 흐름 나오다가 며칠 또 지치게 하고 이렇게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매도 시점 보면은 거의 뭐 파동의 고점 구간마다 매도를 좀 했던 것 같네요. 절반,
그리고 오버슈팅 나올 때 나머지 물량까지 절반 매도가 되어졌고요. 요때 뭐 이제 분위기만 해도 야 이거 그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있었는데 상한가까지 좀 뽑아내기에는 그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뭐 특별한 호재나 재료로 시젠이 이런 장대 양봉을 뽑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뜨거운 재료가 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없어서 상한가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겠다, 그래서 눌리면 다시 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조금 저도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한 12만 한 5천원 구간까지 혹시 얘가 좀 밀리면 재매수 타점을 잡아볼 의향은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데 올까 싶기는 하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 밀릴 일은 없을 것 같고 12만 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양봉 뽑은 다음에 눌림목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이게 효과가 있지. 뭐 시세 낼 거 다 내고 막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는 승산이 많이 없죠. 일단은 아무튼 중요한 가격대인 13만원을 일단은 돌파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젠을 뭐 이제 적정 주가를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들 보면 13만원짜리도 있고 뭐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사실은 높다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상당히 고위험 이제 리스크가 있는 구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단순히 그냥 차트만 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신 있게 매매를 못 하는 거고,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어지면 이런 구간에서도 자신 있게 좀 매매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희는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전부 익절 정리를 했고 재매수 타점을 보고는 있습니다. 얘가 뭐 빠르게 장대 한봉을 또 뽑아주는 흐름이 나올지,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을 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남선 알미늄을 어제 장중에 좀 매수가 들어갔었죠. 얘가 어제 이렇게 사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고 매매할 때마다 거의 수익을 주는 좋은 종목이죠. 근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고 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종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링하는 주가의 이 주포의 핸들링이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땐 쉽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참 어렵다. 쉽게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긴 갈 것 같은데 흐름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요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세워졌으면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지수가 좀 같이 밀리면서 계속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되다 보면 툭 하고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근데 어제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고, 이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의 중요한 가격대는 6,400원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가격대를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매매할 때 좀 기준도 딱 생기고 참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선 알미늄은 6,400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었고요. 얘를 이렇게 있었고, 얘가 장중에 한번 돌파를 해놓고 눌림의 구간에서 6,400원을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호가창 체결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배열도 나쁘지 않았어서 저희가 요때 딱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돌파 후에 눌림목에서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뭐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고요. 좀 더 쉽고 안정적인 건 저는 돌파 후 눌림을 주면 이때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이지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갔고 뭐 이제 동시효과도 좀 많이 뜨고 시간에서도 좀 올랐죠. 그래서
남선이가 얘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갭 두고 바로 쏘기는 힘들다고 사실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갭 안 뜨고 천천히 물량 소화해 나가면서 갈 때 얘가 양봉을 뽑아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도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근데 갭이 떠서 사실 장 초반부터 별로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시작이 되면 시가가 딱 형성이 되고 잠깐은 이제 웬만한 종목들 잠깐은 시가 만들고 위로 한 번 정도는 칩니다. 근데 여기서 못 치고 한 번 밀리거든요. 그 다음에 밀리고 나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가는 애가 있고, 밀렸다가 살짝 회복하는 척 하다가 밀리는 애가 있고, 그냥 한 번에 밀리는 애가 있죠. 근데 오늘 남선이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잠깐 시가 위로 회복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힘이 쭉 받지 못하고 다시 재차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도 사인이 나가서 요렇게 익절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음봉이 좀 너무 과하게 떨어졌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이 가격대는 깨면 안 됩니다. 러프하게 봐도 6,000원이고요. 얘는 6,000원 훼손하면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어떤 가격대를 찾아서 좀 매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꼬리 정도 빼고, 여기 이제 꼬리 툭툭 튀어나온 부분 빼고, 저는 한 1600 뭐 한 요 정도 구간 을 얘가 넘겨놓고 지지받는 구간으로 봤기 때문에, 얘가 지지 후에 기술적 반등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바로 한 번 더 추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쪽이 되었건 우리는 그냥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아주 그렇게 시장에서 핫하고 그런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냥 짤짤이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매매가 좀 들어갔고요.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절반 사고 밀렸을 때 이제 1640원에 제가 매수 호가를 드렸는데 1640원 딱 찍고 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체결이 좀 안 됐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체결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시간외나 동시호가에서 장난질 너무 심하게 치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얘가 어제 시간외랑 오늘 동시호가에서 장난을 너무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찍 정리하고 그냥 나와버렸고요. 이렇게 저희 리딩반은 시젠, 남선알미늄, 크리스탈 신소재 세 종목 익절을 하면서 좀 뭐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럼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도주였던 시젠을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짚어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 중에 오늘 이츠한불이 상한가까지 가는, 어제 이츠한불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121선을 재차 올라타면 얘는 시세 한번 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한 이런 흐름으로 오늘 바로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121선을 안착한 다음에 이런 흐름 가져가다 이렇게 뽑아주는 걸로 머릿속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뽑아져서 접근이 못 들어갔습니다. 좀 아쉽죠. 뭐 개인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돌파 매매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리딩 같은 경우는 뭐 돌파 매매로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구간에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못 하는 것은 좀 또 아쉬운 면이 있죠. 리딩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츠한불 못 잡은 게 좀 아쉬워가지고,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제조였는데, 한국 화장품이었는데 이츠한불 가는 거 보고 제가 어디였더라? 여기서 딱 여기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매수 사인 드리고 한 1, 2분도 안 돼가지고 쏘는 바람에 매수
이제 채 그냥 매수는 안 된 걸로 그렇게 넘겼는데 좀 아쉬웠죠.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면 일단은 이츠한불은 시세를 한번 냈는데요. 한국 화장품이나 다른 종목들 보면 일단 오늘 이츠한불이 땡기니까 위로 시세는 한번 줬는데 얘네들 제가 느껴지는 관점에서는 위로 계속 매물 소화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여기서 뭐 크게 밀리기보다는 뭐 주가가 위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채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츠한불이 얘가 만약에 진짜 화장품주를 끌고 가는 대장이라면 상한가도 풀렸고 오늘 시간에서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얘네들 같이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받습니다. 그쵸? 각자 제 갈 길 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조금 해석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진정한 수혜주는 엔터랑 게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멘트 드렸었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어제 좀 말씀드렸었고, 저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얘랑 뭐 엔터주들 다 보고 있었고요. 근데 좀 제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왜냐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고 뭐 하루 이틀 힘을 받았으면 한 2, 3일 정도는 또 쉬었다가 시장에서 약간 또 소외되었을 때 다시 땡기고 요런 흐름으로 저는 봤는데 오늘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낼 거라고는 조금 저는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 접근이 못 들어갔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요. 뭐 웬만큼 지금 뭐 오를 엔터 및 뭐 화장품 게임주들은 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시세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워낙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기 때문에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바닥에서 차분히 올라올 것 같은 종목으로 저도 덱스터를 좀 뽑아놨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일단은 좀 모르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어제나 뭐 엊그제쯤 해가지고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이런 식의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줬으면 매집봉으로 보고 접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또 매집의 흔적이 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또 오전에는 한알령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장중에 시젠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꿰찼죠. 그런 다음에 오후장은 이제 오전장에도 좀 움직임은 있었었지만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비건이 미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을 하겠다. 이제 북한과의 어떤 뭐 대면 접촉 가능성도 열어두는 행보기 때문에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멘트 한번 드렸었죠. 누가 저보고 스윙으로 좀 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게 한번 끌고 가볼 섹터나 테마가 있다면 뭐가 있겠느냐. 저는 뭐 뒤도 안 보고 대북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방송에서도 언제였더라 요때였나요? 제가 보는 어떤 뷰에서 굉장히 큰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테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얘네 보면 뽑았다가 뭐 거의 그냥 테마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정확하게 여기 121선에서 다시 매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뽑아 올리는 모습이고요. 어쨌든간 우리 정부의 그 북미 관계건 남북 관계건 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뭐 상황이 오지 않고서야 이 뭐 대북 섹터는 계속해서 아마 테마로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번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고 지속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리딩방도
대북주 중에 한 종목을 좀 길게 스윙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 편입해 가지고요. 지금 수익권으로 편안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는 오르는 종목 다뤄드렸다면 이제 문제의 SK 바이오팜 관련주들 좀 다뤄드려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리면서 요렇게까지 일단은 뭐 얘네는 이제 워낙 대장이 좀 서로 바뀌는 타입이고 약간 이제는 또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딱히 어떤 종목이 대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는 SK증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얘가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든가 오늘 혹시 장중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가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뭐 제 예상을 이랑은 조금 다르게 낙폭이 훨씬 더 과하게 일어났고요. 일단은 이날이 완전히 상한가로 마감이 된 봉이었으면 좀 더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상한가로 완전히 마감이 된 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찝찝함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요날 거래량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터져버렸다면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꺼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뭐 아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터진 것도 아니었고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고요. 근데 엄청 또 급감한 건 아니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상한가의 시세가 시작이 되었던 저가와 시가 구간인 87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구간을 훼손하기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중기적인 추세로 이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요렇게까지 깨는 흐름이 나오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 이런 정도 봉이 한번 형성되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살짝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개파락해서 이런 정도 봉이 좀 형성이 되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가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는 그림으로 저는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 SK증권도 그렇고 뭐 디스커버리도 장대 한번 뽑았던 날에 저가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얘도 한 11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지지 후에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SK 케미칼만 그나마 양호하게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이유는 얘는 이제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도 요 가격대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상승이 시작됐던 25만원 정도 부근 이하를 깨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 견해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은 한번 말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SK나 SK 바이오랜드는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할 만한 뭐 종목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좀 시세적으로는 약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증권이나 뭐 디스커버리, 케미칼 정도 많이 접근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제 좀 많이 고가권에 물려 계시면 걱정이 좀 상당히 많이 좀 되어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적당한 좀 눌림 구간에 지금 잡고 계시다면 이대로 죽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건데 뭐 저희도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워낙 이 투매가 좀 깊게 떨어졌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하려고 접근 전략을 좀 가지고 있었고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3일선 반등 한 번 정도 나온 거 빼고는 계속 질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이렇게 다시 횡보를 만들어 가다가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21선을 깬다면 대응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죠. 대응하는 전략으로요. 21선 아니면 진짜 길게 봐도 여기 저점 구간은 확실한 어떤 대응 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기 깨면은 좀 완전히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굵직굵직하게 그냥 종목들이랑 테마 좀 짚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